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언제나처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더 나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 국민이 곧 국가다.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자 국민의 도구인 정치인에게 개인적 손익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무한 책임임을 무거운 마음으로 되새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헛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저희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 또한 대선 패배에 따른 저희 책임이고 이를 타개하는 건 역시 전적으로 저희 책임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들 과연 인천 계양을 지역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당내에서의 반응은 어떻고 또 어차피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위상을 보면 야당 그러니까 곧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여당 됩니다. 그 여당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쪽의 반응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를 보니까 현지 반응을 소개했더군요. 근데 뭐 아주 기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말 현지 반응이 이럴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환영을 하고 현지의 일반 시민들은 좀 뜬금없다. 그래서 뭐 당원들은 아니 뭐 이런 강력한 지도자, 전국적인 지도자가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뭔가 허전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온다니까 환영한다. 뭐 이런 당원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를 했고 지역 주민 몇 명을 소개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재명 고문이 인천의 계양에 있는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다. 뭐 이런 또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약간 뜬금없다. 뭐 진짜 일부 당원들 빼놓고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 뭐 일종의 전위대죠. 김남국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 근데 이재명 고문이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갖겠다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글을 쓴 데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자 가까운 측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아마 그거를 저 일반 유권자들한테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기자들은 이 기사를 공유해가면서 어떻게 기사를 썼느냐. 측근들이 만류했다고 썼습니다. 왜? 그만큼 벌써 김남국 의원과 기자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기자들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좀 가까이 가 있죠.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주변에서 만류했다는 쪽에 오히려 관심이 있지 뭐 선당후사? 뭐 이재명 고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선당후사했다고 뭐 이런 생각을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죠. 깊고 깊었을 고심을 헤아려 본다. 개인적 손익은 부차적이라는 말씀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김동연 후보는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경기도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출마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방선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그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경기도에서 분당갑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천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간 것이 민주당 경기도지사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고르고 골라서 바로 이런 표현 깊고 깊었을 고민을 헤아려 본다는 이 대목이 나온 이유가 불만이다.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갑에서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정치인이 되려면 아무데나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고가 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그곳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당선을 위해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직격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트위터 이걸 공유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이라고 하면서 인천에 출마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싫어요 크크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하는 것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유를 했고요. 2016년 2월 달에도 트위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이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바로 이렇게 아니 성남에서 왜 인천에? 이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걸 인천 폄하라고 이제 그 제목을 달아서 공유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성남에 살다가 인천에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직장에 옮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러나 그거는 바로 직장이 그쪽으로 옮겼다든가 이런저런 사정은 뭔가 연고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우에는 분당에 엄연히 보궐선거 자리가 있는데 그걸 피하고 자기랑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해갔다. 따지고 보니까 그거는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 왜? 수사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 분당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맞붙으면 떨어질 것 같다. 이래서 피한 거다. 이게 객관적인 눈높이죠. 그러니까 바로 김은희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즉 황교안 대변인인가요? 도망자와 이재명 바라기가 무한 책임을 지는 길은 사퇴뿐이다.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도망자는 이재명 바라기는 김동연. 그러니까 김은희 후보 측으로서는 뭐 거의 1타 2피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이걸 경기도지사 선거에 활용하는데 아마 회제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고문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가면서 얘기한 그 대목을 길게 읽어보면 거기에 왜 분당갑이 아니냐 설명이 없습니다. 마치 무슨 대선 출마 선언문 같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닙니다. 계양을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궐선거. 그런데 무슨 민심의 바다에 어쩌고저쩌고. 왜 분당갑에서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있는 분당갑에서는 왜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대선 출마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마치 본인이 무슨 숙명처럼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 지금 써놨는데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현장 기자들이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당갑은 아니냐?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 보궐선거 지역이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천 계양을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유권자들도 이해를 하고 인천 계양을에 있는 유권자들도 그럴 수 있지. 뭐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 한다면 뭐 보궐선거 자리에 우선 나가는 것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기 집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그것도 본인의 정치적 고향에서 그랬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분당갑은 아니고 왜 인천 계양을이냐. 뭐라고 설명할지 한번 듣고 보시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심의 바다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분당갑의 민심은 민심이 아니고 계양을의 민심만 민심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다는 사람이 민심의 바다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개양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자기 옆 동네 빼놓고. 그럼 옆 동네 민심은 그건 내 민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떨어질지 몰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적어도 본인 속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저는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내가 분당갑을 외면했느냐. 그리고 분당갑의 민심은 내가 생각하는 민심이 아니냐? 이런 부분. 우리가 걸핏하면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 가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이냐? 이게 철저한 진영론이라는 거죠. 남의 당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자, 나는 이제부터 100%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51%, 49%, 그 사람들도 국민이지만 나머지도 국민이다. 하는 관념에서 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2017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민주당 지지자만 국민이었다.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